정부 사업도 그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랑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방향의 네, 특정 기술 개발, 벤처 창업 이런 거 지원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 네, 그럼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이 실제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기구가 바로 설립하신 그 기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걸 정부 세금을 받아서 내 이윤을 남기면서 하면은 이건 정신에 맞지 않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아하. 네. 그런데 민간에서도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더 전문화된 어떤 자본의 자본을 실제 투입을 하고 그 자본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의 얘긴데요. 네. 스스로 자본을 투자하게 되니까 그 다음 투자, 또 네트워크 굉장히 열심히 연결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되잖아요. 그런 영역도 있고 저희는 창업자를 처음에 발굴하고 그들한테 자극을 주고 그들이 원하게 가려던 안전적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하는 조금 더 기초적인 약간 더 교육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활동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창업으로 들어서기 굉장히 두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캠프를 운영하는 거예요. 창업자들은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 예비 창업자들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그런 사업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와서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팀을 빌딩해서 한 2박 3일 동안 자기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팀이 만들어져서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변해가고 예. 그 중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프로토타입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1박 2일, 2박 3일이 돼요, 그게? 네,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그들은 이미 오래 준비하고 생각이 많이 그런 걸 있고.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하. 거기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그런 대회를 저희가 국내외에서 한 40여 차례 넘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 통해서 창업에 성공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1박 2일, 2박 3일짜리 프로그램 말고도 뭐 좀 장기간으로 10주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 고산 아까, 대표가 네. 직접 가서 배우고 온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거. 네네. 그런 걸 만들고 싶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또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 세운상가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저희가.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한국에 와서 창업 지원하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IT 중심이었어요. 예. 모바일 앱, 예. SNS 서비스, SNS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들에 많이 정보통신 분야 말이죠. 네네, 예.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2010년도부터 봤던 거 제가 봤던 것도 이미 하드웨어 쪽에 어떤 그런 큰 트렌드가 오고 있었거든요. 하드웨어라면 뭔가를 제조하는 제조업. 그렇죠. 실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게 그냥 스탠드 언론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트워크랑 물려 있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많이 듣는 IoT니 뭐 예. 웨어러블이니 이런 식의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IT와 연결돼서 그 기술의 바탕을 두되 네. 실제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네, 거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세운상가가 사실은 한 바퀴만 돌면 뭐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쇠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진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인프라가 남아 있는데 사실 지금 세운상가는 조금 더 활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또 세운상가를 한번 그 일대, 청계천 일대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자. 네, 네. 그런 운동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직접 창업도 했잖아요. 네네, 저도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왜 창업지원센터만 갖고는 성에 안 찼어요? 성에 안 차더라고요. 네, 창업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10년 안에 10억 명의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가치 중심적인 얘기도 했지만 창업이라는 거를 그 이전에는 사실 저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네. 그 이상으로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거기에서 경험도 그렇고 또 제가 계속 옆에서 창업자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어내고 나의 비전 이런 것들 세상에 투영시켜 볼 수 있는 그런 툴로 인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영리법인으로서 무언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기 세상에 조금 더 좋은 것을 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전에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 플레이어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예, 네, 예.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가장 잘 옆에서 접하고 있던 3D 프린팅이라는 분야로 3D 프린터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몇 년 됐습니까? 제대로 한 지는 2년 됐습니다. 2년. 네. 3D 프린터 정말 미래에 주목받는 각광 산업이다. 요즘 최근 굉장히 핫합니다. 네네.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네. 예. 3D 프린터가 무언가를 도면만 있으면 그냥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량 생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랬죠. 그동안. 그래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품질의 가격도 낮은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대량 소비의 시대가 열렸고 이게 전체 그 산업의 규모를 굉장히 키워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네. 근데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의 취향을 아주 많이 반영한 나만을 위한 제품. 네, 완전히 개인화된 나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는데요. 예. 사실 3D 프린팅은 한 30년 정도 된 기술이에요. 근데 2009년도에 그 주요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 기술이 고삐가 풀린 거죠. 범용화된 거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게 됐고 그 산업계에서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린팅하는 속도, 그렇죠. 굉장히 빨리 프린팅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 재료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예. 한 프린터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예. 컬러도 같이 넣으면서 프린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히 자기한테만 맞는 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산업의 어느 정도는 전체가 대체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개인화된 제조,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죠. 네, 그런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산업계의 대혁신이죠.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아니라 네. 다품종 소량 생산, 맞춤형 생산 네. 그런 거죠. 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뭐 거대한 빌딩도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빌딩을 짓는 데도 인공 있고요. 장기도 할 수 있고. 인공 장기를 찍는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직접 만드신 그 업체는 3D 프린터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저희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네. 3D 프린터 기계를 개발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프린터만이 아니라 어떤 프린터건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공유 경제가 아주 큰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거 다 공유 경제 그렇죠. 일종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프린터를 등록을 해놓으면 프린터 없는 사람도 온라인에 들어가서 원하는 프린터를 찾아서 맞아요. 찍고 싶은 파일만 보내면 갖고 있는 사람이 출력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린터를 몰라도 되고 프린터를 다 구매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프린터에서 언제든지 비용만 지불하면 고사양 장 프린터까지 값비싼 프린터는 10억짜리 프린터까지 있어요. 네. 메탈 프린팅하는 그런 것까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일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하나의 플레이어, 창업가가 돼서 나도 하나의 특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정말 10년 안에 10억 명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키워보고 싶다. 그런 게 아주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네. 참 돌이켜보면
그 우주인 선발 사업이 없었더라면 네. 그냥 인공지능 분야 연구하고 박사과정 공부해서 또 박사학위 한 후에 인공지능 쪽으로 계속 했겠군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랬으면 요즘 또 더 각광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주인 사업 내가 국민에게 뭔가 돌려줘야 되겠다. 그게 공공정책 연구 그리고 벤처에 대한 창업. 참 인생이 아주 복잡해지고 다이내믹해졌어요. 그렇죠. 돌아보니 어때요? 다이나믹합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하고요. 5년 됐잖아요. 저희 창업한 지. 그리고 우주인 된 지는 10년 안 됐고. 네. 5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 건 잘 알 수 없구나 하는 걸 체득하게 됐죠. 그러면 좋은 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딱 정해진 길을 간다면 좀 지루할 수 있겠죠. 네. 지루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런 길보다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미지의 영역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저한테. 주로 어릴 때 그런 건 많이 존재하고 네. 많이 그런 게 사라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고요. 네. 행복하시겠네. 요즘이 사실 제가 살아온 그 시간들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도전 정신 이런 거죠. 도전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잘 알겠습니다. 뭔지 모를 그런 동경 이런 것들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어쨌든 최초 한국 우주인이라고 소개한 고산 씨 앞으로의 또 그 새로운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또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한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고요. 저는 제 영역에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제 국민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보면 다 배울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명 한 명. 네.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는 배울 게 너무나 많고요. 네, 저는 또 열심히 제 삶을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을 받을 것 같고요. 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찾아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내일 삶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저는 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고산 씨에게 함께 배웠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